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정기메이트 송호동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고 계신가요? 많이 힘드시죠? 힘듭니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부라는 것 자체가, 특히 자격증 공부 중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부가 쉽지 않은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조금만 바꿔 생각해서 우리가 어려운 것을 공부하는 것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어려운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에 좀 노출이 되기도 하죠. 뭐 예를 들어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공부 방법이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인가? 그리고 나의 속도는 좀 괜찮은가? 확신이 들지 않을 때 나 잘하고 있나? 아닌가? 어떻게 하지? 이럴 때 사실은 내적 갈등이 시작되면서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죠. 그런데 이것 이외에도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바로 나 혼자 뒤처지는 느낌을 받을 때, 다른 사람들은 쭉쭉쭉 잘 뻗어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좀 머물러 있는 어떤 고여있는 상태일 것 같을 때, 그때 가장 큰 어떤 심리적 힘듦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1000m 달리기를 한다고 해볼게요. 자, 이게 1000m예요. 1000m. 1000m 달리기를 할 겁니다. 자, 누군가는요, 여기 출발 지점에서 누군가는 시작하면은 전력 질주로 그냥 이렇게 뛰어가서 이 도착 지점에 완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또 다른 누군가는요, 좀 이렇게 뛰다가 여기서 좀 쉬어요. 좀 쉬어. 힘들다. 좀 쉬어. 그리고 또 다시 뛰어요. 아유, 힘들다. 좀 쉬어야지. 그리고 쭉 뛰어요. 쉬어야지. 쭉 뛰어요. 좀 더 쉬어야지. 쭉 뛰어요. 그리고 완주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나 지금 뛰러 오긴 왔는데 시작을 해볼까? 하다가 쭉 뛰어요. 그러다가 옆에 나무 꽃도 좀 많이 폈네. 이게 건물이 공사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쭉쭉쭉 올라가네. 이러면서 구경하면서 갑니다.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야, 오늘 날씨 좋다. 날씨 좋다. 물도 한 모금 먹으면서 천천히 이 1000m 지점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서로 이 1000m를 어떻게 뛰었는가는 다 달라요. 그런데 최종 완주 지점에 도착한 것은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순위 매기는 거 아니죠? 완주가 목적이죠. 1000m 달리기 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는 전기 공부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자격증 공부는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즉 1등부터 10등까지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절대평가죠. 60점만 넘어서 그 지점을 통과하는 사람은 모두 합격을 할 수가 있는 시험이라고요. 그러면 굳이 상대방과 비교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누군가는요, 자격증 시험 다시 자격증 공부를 딱 시작하고 정말 단기간에 빠르게 취득할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좀 힘드네 하면서 공부하면서 좀 이렇게 여기 주변도 돌아보고 좀 쉬었다가도 가고 좀 뭐 좀 먹으면서 가고 그러면서 결승 지점에 도착하는, 즉 그렇게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누군가는 그냥 평탄하게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그 중간 지점을 잘 찾아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가 정답이죠? 뭐가 정답이에요? 정답은 없죠. 정답은 없습니다. 개개인의 그게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타일을 너무 자책할 필요도 없고 너무 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1000m를 통과했냐 안 했냐 그 차이거든요. 우리가 60점을 넘었냐 안 넘었냐, 즉 스스로와의 싸움이지 주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완주만 하면 돼요. 완주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은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끝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꾸준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좀 뒤처지는 것 같다? 괜찮아요. 그러면 꾸준하게 하면 내가 언젠간 도착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만들면서 꾸준하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 들 때마다 제가 이 1000m 비유를 말씀드렸듯이 나 지금 나 스스로와의 싸움을 하고 있구나. 한번 해보자. 완주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좀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텐데 그 고민들이 저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조금 무게감이 덜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회로이론이라는 이 과정이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이미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또 해야 될 게 있죠. 바로 11장 라플라스 변환입니다. 이제 라플라스 변환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건데 여러분 이제 준비되셨나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라플라스 변환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어떤 복잡한 시간의 함수, 우리 지금까지 다 t에 대해서, 시간의 함수에 대해서 배운 거거든요. 그것을 s의 함수로 바꾼 겁니다. 그럼 라플라스 변환이 도대체 어디서 씁니까? 어떤 제어 회로라는 게 있어요. 그 제어 회로를 해석할 때 그 라플라스 변환이 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복잡한 미분 방정식이나 어떤 적분 방정식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손쉽게 해석할 수 있는 어떤 도구로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라플라스 변화는 좀 복잡한 수식들을 간단한 수식으로 바꿔서 해석하기 편리하게 사용하는 도구구나,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대체 뭐 할 겁니까? 라플라스의 기본적인 변환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추이, 복소추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라플라스 변환인데 조금 이제 어떤 MSG가 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변환이 아니라 좀 응용 변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미분, 실적분. 그러니까 이것도 다 조금씩 라플라스 변환은 할 건데 응용이 살짝 됐다. 살짝 됐다. 그 다음에 초기값 정리, 최종값 정리는 뭐냐면 어떤 시스템의 초기 상태 그리고 시스템의 최종 상태를 알 수 있기 위해서 그 리미트를 적용해서 하는 풀이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볼 거고, 역변환은 말 그대로 내가 라플라스 변환을 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돌려주세요 하면서 역변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고, 오늘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메인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기본 라플라스 변환.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라플라스 변환. 자, 제가 1번부터 6번까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라플라스 변환의 어떤 기본식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기본 정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런 f의 t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바뀌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대문자 f로 쓰고 t가 이제 s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것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라플라스 변환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본격적으로 정의식으로 작성을 한다면 이 fs라고 하는 것은 fs는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범위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f의 t를 여기 집어넣고 2의 마이너스 st라는 것을 넣고 곱하기 dt 이렇게 적용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결국엔 라플라스를 정의할 수 있는 어떤 정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아니 그럼 이 적분식을 우리가 실제로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 식 자체만 여러분이 암기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 식 자체를.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떤 폼으로 보통을 사용하냐면 그냥 이제 이렇게 라플라스 L을 좀 이렇게 쓴 거예요. 자, 라플라스 L을 이렇게 쓰고 여기에 FT를 집어넣었다.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폼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고 일단 메인은 이거예요. 메인은 이거. FT가 S의 함수로 변화되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기본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 저 6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첫 번째, 단위 계단 함수 UT거든요. 자, 단위 계단 함수는 UT로 쓰고, 자, UT가 뭐냐? UT는 그런 거예요. 어떤 시간 t가 있을 때 t가 0보다 작을 때는 그 값이 존재하지 않지만 t가 0보다 커질 때는 그 값이 존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요. 여기가 t 시간이고 여기가 함수 f의 t라고 했을 때 이 ft가 ut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가 여기 t가 이제 여기 0인 지점이잖아요. 여기 0인 지점에서 그 값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0을 넘어가는 순간 그 값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값이 뭐냐? 바로 1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t가 0보다 클 때 1의 값을 쭉 가져가는구나. 이게 계단처럼 생겼다요. 단위 계단 함수입니다. 끝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 예를 들어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어요.
자, 라플라스 변환해보죠. UT를. UT. FT 대신에 UT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FT 대신에 UT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 폼을 S분의 1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어떤 S 함수로 바뀌었죠. T 함수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라플라스 변환 파트에서는요. 우리가 직접 여기 FT에 UT를 집어넣어서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결과식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UT를 여기 집어넣어서 이 적분식을 해석해보면 S분의 1이 도출됩니다. 그래서 결과식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라플라스 변환 3 곱하기 UT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상수는 그냥 앞으로 빠지는 거예요. 3. 그래서 3 곱하기 S분의 1 이렇게 가면 끝입니다. 그러면 단위 계산 함수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단위 임펄스 함수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위 임펄스 함수. 여러분 단위 계산 함수가 다른 말로 인디셜 함수거든요. 단위 임펄스 함수는 어떤 거? 단위 충격. 충격. 그래서 단위 충격 함수라고 할 수 있고 이 친구는 FT가 델타 T라고 할 수 있어요. 델타의 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델타 T는 뭡니까? 델타 T는요. 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너무 그래프에 여러분 연연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단위 임펄스 함수는 어떤 이런 딱 펄스가 나오는 건데 이 펄스, 이 면적이 1, 단면적이 1인 함수를 단위 임펄스 함수라고 합니다. 혹은 단위 충격 함수, 면적이 1인 거예요. 면적이 1. 그래서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자, 여기서 FT가 델타 T니까 라플라스 델타의 T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이게 빠져나올 때 어떻게 빠져나오냐? 그냥 1로 빠져나와요. 끝입니다. 단위 임펄스 함수는 그래서 1이구나. 1이구나. 끝.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위 경사 함수를 볼게요. 세 번째. 단위 경사 함수는 T. T라고 쓸 수 있어요. T. 그러니까 FT가 이제 T. 요 FT가 T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위 경사 함수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T가 될 수도 있고 T의 U의 T.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T는 그냥 T고 이 T의 UT는 이 T라는 함수를 0 이후부터 정의를 하겠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것도 그래프를 간단하게만 그려볼게요. 이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T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게 FT 여기도 T가 FT 이거는 간단합니다. 여기서 그냥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게 바로 T에 대한 함수예요. 그럼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라플라스 자 T를 집어넣어요. FT는 이제 T니까 그냥 T를 여기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S의 제곱분의 1이에요. S의 제곱분의 1. 끝.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간 함수. 자 여기서부터는 바로 한번 가볼게요. 시간 함수는 T의 몇 제곱, T의 N제곱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T의 이제 제곱이 들어가는 거예요. N제곱. 여기는 1제곱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1도 되지만 1, 2, 3, 4, 5, 6, 7, 8 쭉쭉쭉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T에 N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 친구가 S의 N 플러스 1 S의 N 플러스 1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T에 제곱이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빠져나오냐면 S의 세제곱분의 2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이거 느낌표처럼 생긴 거 이거 도대체 뭔데요? 왜 갑자기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자, 팩토리얼이라는 개념인데 여러분 만약에 3 팩토리얼이다. 이게 팩토리얼. 느낌표처럼 생긴 게 팩토리얼이에요. 자, 그게 뭐냐면 3 아래를 다 집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 곱하는 겁니다. 자, 3 팩토리얼? 그럼 이제 3이 딱 말합니다. 야, 내 밑으로 다 집합해. 자, 그럼 3 밑으로 누가 있어요? 3 일단 있고 곱하기 2 있고 곱하기 1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뭐예요? 6이죠. 지금 이거 뭐예요? n 팩토리얼인데 여기 제곱이니까 2 팩토리얼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2로 쓴 겁니다. 왜? 2 팩토리얼은 자, 2 곱하기 자, 2 아래로 다 모여니까 2 곱하기 1 이거 그냥 2잖아요. 끝입니다. 그럼 만약에 5 팩토리얼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5, 4, 3, 2, 1 하고 다 곱한 값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999 팩토리얼은 어떻게 됩니까? 999 곱하기 998 쭉쭉쭉쭉 네,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내 밑으로 다 집합시켜 이겁니다. 내 밑으로 다 집합시켜.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 함수는 이 정도로만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제곱 들어간 거는 n 플러스 1이니까 제곱이 이렇게 여기 들어가니까 3 여기 2 팩토리얼이니까 2 곱하기 1 하면 2 끝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5번째 개념으로 들어가 볼게요. 5번째가 이제 지수함수가 나오거든요.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2에 플러스 마이너스 AT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꼴을 이제 그래프로 풀어보면 어떤 지수함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 지수 감쇄함수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지수 감쇄함수. 어쨌든 자, 이런 형태예요. 그럼 이걸 라플라스 변환 바로 한번 해보자고요. 2에 플러스 AT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원래 플러스는 안 써도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처음 정의하는 거니까 한번 써봅니다. 자, 이렇게 풀어내보면 이걸 라플라스 변환하면 뭐냐면 S의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S의 마이너스 A분의 1 S의 마이너스 A분의 1 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온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라플라스 2의 마이너스 AT 이렇게 하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S 플러스 A분의 1 끝.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째 삼각함수 볼게요. 삼각함수. 삼각함수는 말 그대로 사인, 코사인 이것을 어떻게 라플라스 변환할 것인가 봐주시면 되는데 바로 한번 해볼게요. 사인 오메가 t라는 게 있을 때 이걸 라플라스 변환하면 s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 분의 사인은 뒤에 것 같았습니다. 오메가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끝. 그 다음에 라플라스 변환해봅시다. 뭐를? 코사인 오메가 t를. 자, 이거 하면 역시 똑같아요. s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이번엔 앞에 거 s를 이렇게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럼 삼각함수도 끝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쌍곡선 함수라는 것도 있는데 이 쌍곡선 함수는 이 하이퍼블릭이라고 h가 하나 들어가요. 그래서 sin h 오메가 t 이거는 다 플러스고 플러스잖아요. 마이너스로만 바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정도 한번 보고 칠판 한번 지우고 개념 확인 문제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식을 쓰시오. 정의식. 자, f s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인테그랄 한 다음에 0부터 무한대까지 f의 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st 곱하기 dt 이렇게 쓰기로 했죠?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직접 작성할 일은 없을 거예요. 다만 객관식 보기에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식으로 올바른 것은 하면서 이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는 장난을 좀 치겠죠. 뭐 0이 아니라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바꾸든가 아니면 여기를 ST가 아니라 뭐 AT로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정의식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되고 넘어가 볼까요? 다음. 오케이. 다음 표의 빈칸에 알맞은 값을 작성하시오. 우리 좀 전에 다 했던 겁니다. 자, 이걸 라플라스 변환. 자, FT 값이 이제 이렇게 있을 때 변환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계속 했던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델타 어떻게 합니까?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거 아까 1 나왔잖아요. 임펄스 함수. 그 다음에 단위 계단. 이거 S분의 1이죠.
여러분 결국엔 1이랑 UT랑 라플라스 변환하면 똑같아요. 근데 좀 헷갈리죠? 아니 잠깐만 1 여기 있는데 왜 1이지? 여러분 이건 라플라스 변환된 게 1이고 얘는 1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T는 S의 제곱분의 1이 될 것이고 이 친구 팩토리얼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T의 S 자 S의 N 플러스 1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두 개가 여기가 얘는 그냥 무조건 1인 내용이고 여기는 이제 1, 2, 3, 4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사인 오메가 t는 이렇게 할 수 있죠. S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자 사인은 뒤에 거 써준다 그랬어요. 오메가. 그 다음에 코사인은 어떻게 하죠? S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앞에 거 써주기로 했죠. 이렇게. 자 2의 마이너스 AT는 S 플러스죠.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 A 분의 1 이렇게 가기로 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 정도는 우리가 꼭 툭 찌르면 이거 뭡니까 하면 툭 하고 나와야 돼요. 그 정도로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기본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을 완료했고 이제는 시간추이서부터 쭉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간추이, 뭐 복소추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지금까지는 함수 하나만 가지고 했는데 이제 두 개 그리고 여기에다가 뭔가 응용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추이부터 볼게요. 시간추이. 말 그대로 시간에다가 좀 장난을 쳤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라플라스 변환 해보겠습니다. 뭐를? 이런 형태를 f의 t-a 이런 형태를. 아니 저는 저런 f의 t- 이런 것만 보면 머리가 아픈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저 본질적인 함수를 보자는 게 아니라 저런 형태가 어떻게 바뀌는지만 파악하자는 거예요.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런 게 어떻게 바뀝니까? f의 t는 일단 f의 t가 있잖아요. f의 s로 한번 바꿔주시고 마이너스 a가 있잖아요. 곱하기 2의 마이너스 as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끝이에요. 이런 형태로 바뀝니다. 그럼 이게 어디에 적용이 됩니까? 자, 이게 여기가 f의 t라고 하고 여기가 t라고 했을 때 이제 적용을 한번 시작해 보죠. 예를 들어 이런 함수가 있어요. ft가 어떤 거 해볼까요? u의 t-a 마이너스 u의 t-b 뭐 이런 식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괜찮아요. 이런 게 어떻게 해석되는지 실제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예시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예요 지금. 이 친구 하나 그 다음에 함수가 이 친구 하나.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원래 여러분 지금 UT잖아요. UT는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T가 0보다 클 때 1인 점을 쭉 유지하는 거죠. 1인 상태를 쭉 유지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가 지금 1인 지점이라고 했을 때 쭉 가야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A만큼 쉬프트 시켰죠. 즉 T 시간축에서 A만큼 뒤에서 시작해라 라는 거예요. 즉 여기가 A라고 했을 때 원래는 이렇게 시작돼야 되지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여러분 이거 시작하면 근데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쭉 가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이 칠판도 모자라요. 이렇게 없어져야 돼요. 근데 다시 와야 되겠죠. 이거 다시 수업해야 되니까. 자, 다시 왔습니다. 자, A가 어쨌든 쭉 간다고요. 여기까지만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B는 예를 들어 이 지점이라고 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쭉 가는 거예요. 계속 갑니다. 계속. 자, 근데 이 식을 보아하니 여기서 여기를 빼라고 하네. 즉, 이 A에서 B를 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빼는 거 다시 이렇게 부분하고 이렇게 부분하고 서로 빼면 어디가 상쇄되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쭉 상쇄가 되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상쇄가 되는 거죠. 여기만 살아남는 거죠. 이 친구에서 이 친구를 빼게 되면 그러면 남는 부분은 뭐다? 이거다.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온다고요. 그러면 아니 이거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야 되는 것까지 나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이런 함수를 보고 이런 거를 이제 떠올릴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를 보고 다시 이런 형태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정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에서 뭘 물어보냐? 이런 거예요. 이걸 라플라스 변환 해봐라. 이겁니다. 결국엔. 그럼 라플라스 변환 해보면 u의 t-a 마이너스 u의 t-b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u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뭐예요? s분의 1이죠. s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에 따르면 일단 ft를 fs로 바꿨으니까 우리 지금 그 과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가 있습니다. 그러면 2의 마이너스 as 이렇게 가주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친구 볼까요? 마이너스 이 친구는 똑같아요. s분의 1 해주고 곱하기 2의 마이너스 bs 이렇게 그럼 묶어볼 수도 있죠. s분의 1 2의 마이너스 as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bs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더라. 끝! 이렇게 좀 어렵죠? 헷갈리죠? 여러분 여기를 그냥 U로만 바꾸면 돼요. 이거 U면은 U로 바꾸면 이거 US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US라는 것은 여기서 US라는 것은 S분의 1이죠. 왜? UT는 라플라스 변환하면 US로 바뀌지만 그것은 곧 S분의 1로 바뀐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개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처음 봐서 어색해서 지금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것 뿐이지 얘랑 조금만 친해지면 이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파악하고 계시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 추이 됐고 이제 복소 추이 볼게요. 자, 복소 추이 정리. 복소 추이 볼게요. 얘는 어떤 형태인지 보세요.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라플라스 변환합니다. 이제 뭘 라플라스 변환할 거냐면 f의 t라는 함수에다가 2의 뭐 플러스 마이너스 at 이렇게 라플라스 변환할 거예요. 2의 플러스 마이너스 at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ft라는 함수에 2의 플러스 마이너스 at라는 게 붙으면 이제 복소 추이 정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즉 ft에 이 친구가 붙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뭐예요? 플러스가 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쓴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이제 어떻게 변환되는지만 보면 된다 그랬죠, 제가. 일단 fs를 써줘요. 그대로 f에 s를 가져옵니다. 곱하기 이 친구를 그럼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s는 s 마이너스 플러스 a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s에다가 s 마이너스 플러스 a를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즉 f에 s 마이너스 플러스 a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복소추입니다. 그러면 지금 느낌 왔다. ft를 fs로 일단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 s 값에 어떤 것을 집어넣을지는 이 친구에 따라 달렸구나. 그러면 만약에 s2에 플러스 at면 s 값에 s 마이너스 a를 집어넣는 거구나. 만약에 2에 마이너스 at면 s 플러스 a를 s에 집어넣는 거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있다. 복소 추이는.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t에다가 2의 마이너스 at, t에다가 2의 마이너스 at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이 친구에 따르면 이 t가 ft잖아요.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해봐라. 자,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툭 찌르면 툭 나온다 그래 나와야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쫙 쳐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좀 구분을 짓고 s에다가 뭘 넣을까? 이런 표시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s에다가 뭐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at니까 s 플러스 a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러면 이거 정리해보면 s 플러스 a의 전체 제곱을 해주고 이거 분의 1이다. 끝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턴만 익히면 돼요. 지금 패턴 익히는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시. 그러면 예를 들어 사인 해볼까요? 사인 오메가 t에다가 2의 마이너스 at. 자, 이런 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어떻게 합니까? 똑같죠? 자, 같이 해보죠. 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우리 이제 툭 찔린 거예요. 그럼 툭 나와야 돼요. s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자, 분자의 둘 중에 하나. 확률은 50%예요. 어떤 거 넣겠습니까? 확률은 50%. 제가 사인은 뒤에 거라 그랬죠. 그래서 오메가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s에다가 뭐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니까 s 플러스 a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s 플러스 a의 전체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오메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끝.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하나만 더. 코사인 오메가 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이번에 플러스 해보자. 2의 플러스 at. 여러분, 제가 계속 예시를 들어드리는 이유는 이 패턴을 좀 반복해서 학습하자 이겁니다. 여기 플러스를 보통은 안 씁니다. 그냥 at라고 써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봐라 이거예요. 코사인 탁 찔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s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자, 확률은 또 50%예요. 둘 중에 어떤 거? s를 올려야죠. 이번엔 s. 그 다음에 s에다가 뭐 집어넣을 거예요? 이번엔 s-a를 집어넣어야 돼요. 왜냐면 2의 플러스 at였으니까 s-a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계산을 해보니까 s에다가 s-a를 넣는 거죠. s-a에 제곱을 해주고 플러스 오메가 제곱. 자, s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역시 여기도 s-a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끝입니다. 이렇게 풀이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소추이 정리에 대한 어떤 패턴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복소 미분 보겠습니다. 복소 미분 정리. 이 친구는 라플라스 패턴으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해서 t의 n제곱 곱하기 f의 t, 이런 형태예요. 그럼 이제 이것을 어떻게 뽑아내는지만 보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좀 형태가 희한해요. 보세요. 복소 미분 정리의 패턴은 이렇습니다. 마이너스 1에 n제곱을 하고 곱하기 ds의 n제곱 분의 d의 n제곱 한 다음에 곱하기 f의 s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와, 이게 또 뭡니까? 너무 어려워요. 자, 맞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패턴이에요. 왜냐하면 이 라플라스 변환 중에서 가장 조금 난해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이 패턴을 익히면 라플라스에서 그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 다 풀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패턴이 어렵게 보이시더라도 같이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이렇게 뽑아 나오는 거예요. t의 n이 요렇게.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fs잖아요. 요 ds분의 d가 미분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n은 뭐예요? 몇 번 미분할 거냐? 이거예요. 만약에 여기 1 들어가면 한 번 미분, 2가 들어가면 두 번 미분, 3이 들어가면 세 번 미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 이 친구를 미분하라는 얘기죠. 역시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 학습하시면 충분히 가져갈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라플라스 t에다가 ft를 뭘로 가져와 볼까요? 2의 at에 가져와 볼까요? 2의 at 마이너스 at로 가져와 볼게요. 2의 마이너스 at. 자, 이런 함수가 있는데 라플라스 변환 해보래요. 그러면 쉽게 안 된다고요. 이게 복소 미분 정리를 활용하면 할 수 있습니다. 딱 똑같은 형태죠. 자, 그리고 여기는 n 값이 뭐예요? 여기 1 이렇게 돼 있는 거죠. n 값짜리. 이대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네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n제곱이니까 n은 1이죠. 곱하기 ds분의 d인데 n은 다 1이니까 그냥 ds의 1분의 d의 1. 물론 1은 생략해도 됩니다. 1제곱은 없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곱하기 fs인데 이제 이 친구를 미분하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미분하고, 죄송합니다. 이 친구를 라플라스 변환하고 이 친구를 라플라스 변환하는 거잖아요. 2의 마이너스 at니까 s 플러스 a의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나요? 다 끝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과정은 뭐예요? 바로 이 친구를 미분할 수 있니? 이거예요. 사실 미분이라는 게 모든 미분을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미분 패턴이 있거든요.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줄 알면 그 어떤 어려운 라플라스가 나와도 다 풀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s 플러스 a분의 1을 미분해라라는 거예요. 이 자체를 s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분수 형태인데 어떻게 미분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 패턴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런 형태거든요. g분의 f 이거예요. g분의 f.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s 플러스 a가 g 포지션이 되는 거고 이 친구가 f 포지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미분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g의 제곱 분의 f의 미분하고 곱하기 g를 그냥 씁니다. 마이너스 f 그대로 쓰고 곱하기 g를 미분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분수에서 미분을 하는 방식입니다. 똑같이 적용해주면 돼요. 그러면 얘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일단 마이너스 1 있으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1 가져와 볼게요. 자, 마이너스 1 가져왔어요. 1이죠, 1.
생략해도 되지만 좀 패턴 그대로 한번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곱하기. 이거 이제 미분할 건데, 그러니까 지금 ds분의 d가 요 괄호치고 요 프라임 미분해라랑 똑같은 의미예요. 그럼 한번 해보죠. 자, 지금 g의 제곱을 하래요. 아, g의 제곱이니까 요 s 플러스 a를 제곱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s 플러스 a를 전체 제곱해 줍니다. 그 다음에 분자에는 뭘 써야 돼요? 분자에는 이제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자, f를 미분하래요. 근데 f는 1이죠. 1을 미분하면 0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s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기 때문에 s가 아닌 녀석들은 전부 다 그냥 0 처리하면 돼요. 그러면 f를 미분하면 0이죠. 그럼 0 곱하기 g를 그냥 갖다 쓰는 겁니다. g는 s 플러스 a죠. 마이너스 이제 여기 f는 1이에요. 1 써주고 곱하기 이제 g를 미분하래요. 그럼 g를 미분할 건데 s 플러스 a를 미분하면 뭐냐면 a는 상관없는 친구니까 죽죠. 그러면 s만 남는데 s의 1제곱이잖아요. s의 1제곱을 미분하면 그냥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냥 1 플러스 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s 플러스 a의 제곱. 그 다음에 다시 써볼게요. s 플러스 a의 제곱을 해주고 마이너스 1과 이거 어차피 없어지죠. 0이 곱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1 곱하기 1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만 남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 1 있죠. 그냥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식을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것을 이렇게 뽑아낸 거예요. 이 과정이 이 친구를 한번 거쳤기 때문에 조금 힘들게 느껴지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패턴을 처음 봤기 때문에 굉장히 풀기 싫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패턴 한 번만 익혀놓으시면 말씀드렸잖아요. 고난도 문제가 나와도 풀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심화반에서 설명을 드려도 되지만 여기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꼭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가봐야 되겠죠? 우린 갈 길 갑니다. 자, 실미분 정리 갑니다. 자, 실미분 정리. 우리 정리는 계속 그냥 생략했으니까 실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미분은 이런 형태예요. 여기에서 dt분의 dft 이런 형태를 어떻게 라플라스 변환할 것인가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dt분의 t는 그냥 s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ft는 대문자 fs 물론 뒤에 이제 f의 0이라고 나와서 초기값 형태가 나오는데 거의 이거는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이 정도 패턴으로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f의 0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f의 0 그러나 우리는 이거는 교재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일단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예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나 어떤 예시를 들고 싶냐면 dt분의 t, dt분의 d의 x의 t 이런 식이 있고 마이너스 플러스로 해볼게요. 플러스 x의 t는 이게 2라는 식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 자체를 라플라스 변환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dt분의 d 그냥 s라고 했고 이 x의 t는 어떻게 나왔어요? 대문자로 나왔죠? 그러니까 대문자 x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는 f가 소문자였으니까 여기 대문자로 바꾸고 x 소문자, x 대문자 이렇게 바꾸는 거고 더하기 얘는 x의 s는 이거는 2잖아요. 2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뭐예요? s분의 2로 나와야죠. 그래서 s분의 2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해보면 뭐 x에 s로 묶고 s 플러스 1 이거는 s분의 2와 같다. 그래서 x의 s는 s 플러스 1을 넘깁니다. s에 s 플러스 1분의 뭐 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실미분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실적분 정리라는 것도 있어요. 실적분 정리. 근데 이거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라플라스 변환 어떤 거 할 거냐면 인테그랄 f의 t, dt 이거 라플라스 변환 해봐라. 적분식을. 간단합니다. 인테그랄은 s분의 1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s분의 1. 인테그랄은 s분의 1. 우리 dt분의 d는 미분 형식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s로 나오고 적분 형식은 s분의 1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곱하기 ft는 그냥 대문자 fs로 변환돼서 나오더라. 이것이 바로 실적분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패턴이 있다고 해볼게요. 어떤 t는 r 곱하기 i의 t
자,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칠판이 좀 넘어갈 것 같으니까 복소추이 잠깐만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예를 들어 2의 t가 r 곱하기 i의 t 이렇게 있고 더하기 자, 그 다음 l 곱하기 dt분의 di l 곱하기 뭐 dt분의 dit 더하기 c분의 1 인테그랄 i의 t의 dt 뭐 이런 식이 있다고 해볼게요. 바로 그냥 라플라스 변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라플라스 변환하면 자 r은 그대로 r로 나오고 it는 i의 s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l 있죠. l은 그대로 나오고 dt분의 d 뭐예요? s로 나오고 it는 i의 s로 나오고 더하기 인테그랄은 s분의 1이라 그랬죠. 그래서 c분의 1과 곱해져서 sc분의 1 곱하기 i의 s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것이 곧 라플라스 변환한 것과 같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RLC 회로에서 전압식을 나타내는 건데 그것을 좀 더 간단한 라플라스 S의 함수로 변환하는 그런 과정을 좀 응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도 패턴화 시킬 수가 있더라. 그래서 실미분과 실적분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초기값 정리와 최대값 정리인데 간단합니다. 이것도 초기값 정리와 최대값 정리. 자, 초기값 정리부터 해볼게요. 초기값 정리는 말 그대로 초기 상태가 좀 궁금한 거예요. 즉 F가 0인 상태입니다. F가 0. 0은 아니면 0보다 조금 이렇게 큰 상태. 그냥 0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거는 리미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그때 FT거든요. 리미트가 극한인데 내가 이 t값을 0으로 보내겠어. 0은 아니에요. 0에 거의 가깝게 완전 가깝게 근접시키겠어. 이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건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주시고 우리는 역시 패턴으로 갑니다. 자, 이런 패턴이에요. 그럼 이걸 라플라스 형식으로 어떻게 하냐면 리미트 s로 바뀌는 거예요. s가 무한대로 가는 걸로 바꿉니다. 초기값은 t가 0으로 가는 건데 s로 바꾸는 순간 무한대로 바뀌어요. 그리고 s를 곱해주고 이걸 라플라스 변환된 것을 이렇게 작성해 주는 겁니다. 끝입니다. 초기값 정리는 이런 패턴을 가져가 주시고 최종값 정리. 최종값 정리는 f가 무한대가 되는 거죠. f가 무한대. 그러면 리미트 t를 어디로 보낸다고요? 무한대로 보낸다고요. 그래서 ft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s 함수로 바꾸면 리미트 s가 0으로 가는 거예요. 이번엔 0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s를 곱하고 fs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두 가지 패턴만 알고 계시면 초기값, 최종값은 정말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따 개념 확인 문제에서도 한번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개념 확인 문제를 칠판 한번 지우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다음 그래프를 보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지금 그래프가 쭉 나와 있고 1번, 2번, 3번 구하라고 하네요. 같이 볼게요. ft 값이 변화하는 두 곳에 동그라미를 표시하고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시오. 지금 변화하는 게 이 부분과 이 부분이잖아요. 여기서 쭉 변화 한번 하고 쭉 변화 한번 하고. 오케이. 동그라미 쳤어요.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래요. 그러면 u의 t-3 그쵸? 원래 얘가 딱 형태가 보니까 여기서 쭉 가던 거랑 여기서 쭉 가던 거 서로 뺀 거네. 그러면 여기가 지금 1이 아니라 5니까 u 앞에 5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빼요. 뭐를? 5 곱하기 u의 t-6을. 그러면 이 함수가 도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함수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고, 물론 지금 두 곳 자체로 보면 이것을 각각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각각 써주면 되는 거고. 자,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변화량은 얼마인가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기 3인 지점에서 5만큼 변했죠. 여기 6인 지점에서 5만큼 내려왔죠.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5, 여기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변화량이 생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함수 자체로 쓰라고 했는데 이게 되는 겁니다. 함수 자체가. 그래서 함수 자체 이렇게 써주시고 5로 묶으면 u의 t-3 마이너스 u의 t-6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과정, 어떤
순서, 질서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문제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제 이 내용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라플라스 변환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게 이제 실제 시험에서 적용이 될 겁니다. 근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배경 지식이 있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념 확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봤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봐야 되겠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ft는 3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t일 때 라플라스 변환해보라고 하네요. 여러분 이거 무슨 정리예요? 지금 이 친구 붙었잖아요. 이 함수에다가 복소 추이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합니다. 3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t. 자,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3t를 라플라스 변환하자고요. 3t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3 곱하기 이거 t는 s제곱분의 1이죠. 그래서 s제곱분의 3으로 나오고, 자, 복소 추이할 때 우리 짝대기 짝 그어주고 s는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2니까 s 플러스 2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s 플러스 2에다가 제곱을 해주고 3 이렇게 결과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이라 어려워 보여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 복소 추이 패턴 딱 잡아내고 이런 형태 만들어야 되겠구나 뽑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연습만이 답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2t는 3it 더하기 4 dt분의 dit 더하기 2분의 1 인테그랄 it dt일 때 라플라스 변환 해보라고 하네요. 결국에는 우리 이거 실미분, 실적분 정리를 통해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자, 3 써주세요. 이거는 그냥 is로 바뀌는 거죠. 자, 3is 더하기 3is 더하기 얘는 4 곱하기 dt분의 d는 s로 바뀐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얘는 i의 s 이렇게 되는 거고, 더하기 2분의 1 써주고, 근데 이 인테그랄은 s분의 1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고 곱하기 i의 s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라고요? 2의 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dt분의 d는 s로 바뀌고 인테그랄은 s분의 1로 바뀐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가지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파트가 이제 초기값과 최종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적용되냐면 is가 저럴 때 it의 초기값을 구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it의 초기값이니까 i의 0 이걸 리미트로 바꾸면 리미트 t가 어디로 가요? 0으로 보내는 거예요. 0으로 가고 있어요. 그때 i의 t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s의 관점으로 바꾸면 s가 이제 무한대로 가고 s 곱하기 i의 s 폼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is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는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자, s를 곱해주시고 is는 뭐예요? 저거 s제곱 더하기 2s 더하기 5라고 쓸 수 있고, 분자에 es 다시 2의 s 플러스 1 저걸 전개시켜서 써볼게요. 2s 플러스 2 이렇게. 그러면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거 전개시켜보면 s제곱 더하기 2s 더하기 5가 될 것이고, 이거분에 s가 전개되니까 2s제곱 더하기 2s. 자, 이때 리미트 s를 무한대로 보낼 건데 이렇게 하면 계산이 좀 어려워요. 이때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최고차항은 s제곱이죠. 여기 s제곱이 있으니까 s제곱으로 다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 이 친구는 1이 돼요. 더하기 얘는 s분의 2가 될 것이고, 더하기 얘는 s제곱분의 5 이렇게 되고, 이거분의 이 친구는 2 더하기 s분의 이렇게 되죠. 이때 s를 무한대로 보낼 거니까 이거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숫자들은 그냥 다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기값 정리를 알아봤고, 최종값 정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 최종값 해볼게요. 이번엔 C로 나왔으니까, 자, C 이걸 무한대로 보내고 싶대요. 그러면 이거 리미트 T를 어디로 간다고요? 무한대로 간다고요. 뭐를? CT를. 그럼 이걸 라플라스 S의 폼으로 바꾸면 리미트 S가 이제 0으로 가야 되고 S 곱하기 C의 S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CS 값 알고 있어요. 그럼 바로 한번 해보면, 자, 리미트 S가 0으로 갈 때, 자, S를 바로 곱해서 써볼게요. S에다가 이 C의 S를 곱하면 이거 약분돼서 사라지죠. 그러면 S 제곱 더하기 S 더하기
2 나오고 이거분의 5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 s를 0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저거 0으로 보내면 이 친구 사라지고 이 친구 사라지니까 2분의 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값 정의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초기값과 최종값은 이런 패턴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파트입니다. 역변환.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역변환. 자, 역변환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냥 정방향으로 라플라스 변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야, 나 이거 라플라스 변환했는데 다시 이렇게 돌려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역으로 변환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재에 그 라플라스 변환표가 있었잖아요. 그 변환표만 알고 있어도 라플라스 역변환이 그냥 암기로 되죠. 그런데 그런 형태가 아닌 것들이 꽤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라플라스 역변환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파악해 보자고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예를 들어 U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뭐예요? S분의 1이죠. 그럼 S분의 1을 라플라스 역변환하면 다시 UT가 되듯이 그런 식으로만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죠. 자, 일단 세 가지예요. 라플라스 변환 공식을 역이용하는 거, 단순하게 역이용하는 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럼 너무 좋죠. 그렇게만 나오면. 근데 그렇게만은 안 나온다는 겁니다. 분모를 인수분해해서 뭐 헤비사이드 분분수 전개하는 거, 이런 형태가 하나 나오고,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거,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바로 개념 확인 문제를 통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패턴을 기억을 해보세요. 바로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가지 예시를 통해서 역 라플라스 변환을 한번 정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개념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문제에 우리가 갖다 부딪히는 그런 연습이 더 중요하거든요. 패턴을 익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플라스 역변환입니다. 라플라스 역변환은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역변환 이렇게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fs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ft로 튀어나오게 해라. 반대예요, 반대. 우리가 했던 거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s 플러스 a에다가 s가 분자에 있네요. 이거 역 라플라스 변환. 이거 t에 대한 걸로 어떻게 바꿔요? 이렇게 보면 못 바꿉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바꿔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fs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예를 들어 s 플러스 a고 여기도 s 플러스 a를 만들어줘요. 분자를.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자, 여러분 이거 돼요, 안 돼요? 이거 되죠. 왜? 분모 똑같죠? 어차피 이 s에다가 플러스 a, 마이너스 a 한 거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똑같은 식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식을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식이 이렇게 한 묶음이 생기죠. 그래서 1로 약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을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s 플러스 a 분의 a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역 라플라스 변환 시작하는 거예요. 자, 1을 역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을 역 라플라스 변환. 이거 델타 나오나요? 우리 델타 역 라플라스 변환했을 때 1 나왔죠. 1을 다시 되돌리면 델타가 나와야죠. 그래서 델타의 t로 바뀌고 이 친구가 마이너스 얘는 s 플러스 a 분의 1로 일단 보세요. a는 바깥으로 빼고 상수 a 빼고 s 플러스 a 분의 1만 남죠. 그러면 그것은 2에 마이너스 at 이렇게 뽑을 수 있나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된 거고 이 친구가 이렇게 변환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패턴을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거 너무 억지 아닙니까? 그냥 끼워 맞춘 거 아니에요? 근데 끼워 맞춰서 역 라플라스 변환을 해야 됩니다. 이 파트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체득을 해야 된다 그러죠. 몸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1번과 같은 유형이 있고 자, 다음 유형은 어떤 유형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얘 보니까 딱 보니까 이런 형태네. 어떤 s 제곱분의 1 이거 그대로 라플라스 변환 역변환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s에다가 s 플러스 a를 뭔가 집어넣은 형태 같네. 여러분 이 형태 많이 봤잖아요. 우리 복소 추이 정리할 때. 그래서 s 플러스 a 집어넣고 그럼 이 식이 나오는 거죠. 지금 어떤 과정이 거쳐서 이렇게 나온 거를 다시 돌려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다시 역변환이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거를 라플라스 변환해야 s제곱분의 1이 나오던가요? 우리 t였죠, t. 그래서 여기 t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변환했어요. 이 친구 변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오려면 2에 마이너스 at 이렇게 가면 되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해주면 됩니다. 이 처음에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우리가 직접 해설 안 보고 풀어봐야 됩니다. 안 보고. 근데 처음이니까 한번 쭉 보세요. 자, 이게 이렇게 바뀐 거고 이 친구가 이 친구의 근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1번, 2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파트 볼게요.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거의 다 왔어요. 자, 세 번째, 네 번째까지만 하면 끝나요. 자, 이제 이런 경우가 좀 난감한 거예요. 와, 이런 건 또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뭐 감이 안 옵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을 지금 익히는 거잖아요. 네 가지 유형을 익히는 거잖아요. 같이 한번 볼게요. 이거는요, 그냥 안 돼요. 인수분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1과 2, 여기 플러스 플러스, 여기도 1, 1, 대각선끼리 곱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S 플러스 1, S 플러스 1, S 플러스 2, 이거분에 2S 플러스 3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자, 여러분 이 형태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어차피 얘 전개시켜봤자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인수분해한 거니까. 이런 형태예요. 지금 딱 이런 형태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서 이제 헤비사이드의 부분분수 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진행되는구나를 중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죠.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S 플러스 1 분의 어떤 A 더하기 S 플러스 2 분의 어떤 B. 자, 이렇게 쪼개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이렇게 그리고 A와 B로 쪼갰어요. 자, 그 다음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순서 가봅니다. A와 B 값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A 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A는 자, 상대방의 분모를 써주세요. S 플러스 2분의 그 다음 분자는 원래 거 2S 플러스 3을 써주는 거예요. 2S 플러스 3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좀 괜찮으신가요? 다시 A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거를 가져오자고요. 분모에. 그리고 분자에는 원래식을 가져오자고요. 딱 이 패턴이에요. 그 다음 S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S는 나 자신의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값. 나 자신의 분모, A 하는 거니까 나 자신의 분모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S를 다시 나 자신의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값이니까 S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분모 0 되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S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고 이거 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 되죠. 이거 계산을 해보면 1분의 1이 나와서 1, 즉 A 값은 1이라고 구했어요. 자, B도 똑같이 합니다. 자, 여러분 패턴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패턴 처음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상대방의 어떤 거를 분모를 가져온다고요. S 플러스 1, S 플러스 1 분의 그 다음에 나 자신의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값 마이너스 2죠. 이따가 여기다 넣는 거고 그 다음에 2S 플러스 3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S는 나 자신을 마이너스 만드는 거 0으로 만드는 거 이렇게 마이너스 2 넣어주시면 되겠죠. 나 자신의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값이니까 그러면 계산이 되죠. 마이너스 2가 들어가고 플러스 1 S에다 마이너스 2 넣으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역시 1이 나오더라. 그러면 다 한 거예요. 이제 이 친구가 뭐가 나온다고요? S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S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왔어요. A와 B가 모두 1이었으니까 이제 라플라스 역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쭉 라플라스 역변환하면 이거 뭡니까? 2에 우리 많이 했잖아요. 2에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t, at인데 a가 1이니까 그냥 t로 써도 되죠. 그다음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t 이렇게 가나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죠? 별로 풀고 싶지도 않고 어렵고 왜 이렇게 패턴이 많은 거야? 그죠?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무리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패턴만큼은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고득점 그리고 어떤 아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응용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 다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욕심내서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해서 강조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저 패턴을 한번 볼게요.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다 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힘내시고 마지막 4번 fs는 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5 분의 3 이거 인수분해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얘를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저걸 인수분해 안 되니까 이렇게 한번 바꾸는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4 플러스 1 분의 3. 이거 괜찮아요? 똑같죠? 분모, 요 분모랑 요 분모랑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5를 4 플러스 1로만 바꾼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 딱 봐도 인수분해 되겠네. 그럼 얘가 2, 여기 1 하니까 S 플러스 2, S 플러스 2, 즉 S 플러스 2의 제곱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S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고 이거분의 3이라고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 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저에게. 여기서 또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이거 풀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뭔가 보일 것 같은데. 자, 제가 그럼 형태를 조금만 바꿔볼게요. 그럼 이거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요. 뭔가 보이기 시작한다. 보이기 시작한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이거 1이나 1의 제곱이나 똑같지 않아요? 혹시? 뭔가 보여요? 이제 보여요? 뭔가 사인이나 코사인 나올 것 같아? 자, 그러면 뒤쪽에 있는 게 똑같이 올라갔네? 그럼 이거 100% 사인이네.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힌트를 드리면 3 곱하기 S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분의 1 한 다음에 S가 지금 뭐 들어갔어요? S 플러스 2 들어갔죠? 자, 이제 다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사인이네. 사인 오메가 t인데 지금 오메가 대신에 1이 들어간 거구나. 왜? 사인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S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나왔는데 지금 정확히 사인 오메가 t죠? 이 오메가 값이 1이구나. 이거네. 그러면 변환해보면 3 곱하기 사인의 오메가 t인데 오메가가 1이니까 그냥 t라고 쓰고 곱하기 지금 이거 플러스 2죠. 그러면 2에 마이너스 2t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그래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겠네. 이겁니다. 여러분 좀 괜찮으신가요? 안 괜찮죠? 안 괜찮습니다. 맞아요. 괜찮지 않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 이 패턴 꼭 기억해 주시고 여기는 완전 제곱식이라는 것을 좀 적용해서 이렇게 풀어낸 거예요. 그리고 쭉 해서 복소까지 다 이끌어낸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패턴을 알아봤어요, 오늘. 너무 많이 알아봤습니다. 지금 머리에 과부하가 그냥 막 걸렸어요. 그런 만큼 여러분 많이 공부하셨다는 얘기고 많이 공부하셨다는 것은 복습할 때 그나마 조금 더 기억이 많이 날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머릿속에 체득한 거, 머릿속에 녹여낸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결론은 이 패턴만 알고 있으면 어떤 라플라스 변환의 문제가 나와도 응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 내용만 여러분이 확실히 가지고 가시면 라플라스 변환 그리고 이전에 했던 단자망 이 두 파트가 굉장히 많았죠. 그 두 파트에서 문제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고득점을 내가 가져갈 수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많이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길었어요. 길고 외울 것도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반드시 조금 욕심 부려서 부탁합니다. 백지복습 그리고 개념 확인 문제 정도는 내가 진짜 안 보고 풀 정도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몸이 기억해서 문제를 만났을 때 그냥 풀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께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